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추천 물건을 찾으면서부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물건인데요. 경기도 광명시에 무려 2억대까지 떨어져 있는 아파트 물건이 있어서 제가 추천 물건으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이 물건은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이고요. 12층입니다. 층수 괜찮죠? 원래 감정가가 4억이었다가 한 번 유찰되어서 지금 2억 8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신에 건물 면적은 조금 작은데요. 46제곱미터 18평형 아파트 물건이고요. 총 층수는 15층으로 15층 중에 12층이니까 상당히 층수가 좋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보존 연식은 1990년도로 구축 아파트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그럼 이 물건 입지 분석을 보기 전에 사진부터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이쪽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보면은 끝쪽에 위치한 물건이네요. 그리고 여기 상태도 그렇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끝에 물건은 아무래도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끝쪽에 있는 물건으로 확인이 되고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요거는 참고로 세탁기 놓는 자리고요. 이쪽은 이쪽 방 안쪽으로 창고용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특징은 베란다가 생각보다 많이 넓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요것도 창고입니다. 그래서 창고가 쓸 수 있는 게 2군데가 있어요. 하지만 공간 활용도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까지 물론 시세에 다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입지 분석 보기 전에 이 아파트 단지 내의 정보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세대수는 2032세대로 상당히 대단지 아파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다만 주차 대수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세대당 0.35대로 주차가 정말 힘들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물건이고요. 게다가 이 지역은 자차가 있어야지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물건은 여기에 해당되는 평수로 확인이 되고요. 아무래도 옆에 쪽에 있는 평수와 이 평수보다는 선호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경매 물건은 여기에 위치한 하안주공 10단지 아파트이고요. 2000세대나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지가 넓죠. 그리고 생각보다 인프라도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하안동 쪽에 정말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쪽에 우체국 사거리역 쪽으로 여기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학구는 상당히 많은데요. 경매 물건이 이쪽인데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그리고 중학교도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고등학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으로 초등학교가 있고요. 이쪽도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 중학교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초등학교가 있고 밑에 쪽으로도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구는 초, 중, 고 상당히 많이 모여 있다. 도보권으로 상당히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트 같은 경우에 인근에 동네 마트도 있지만 이쪽에 킴스 클럽이 위치하고 있어서 약간의 큰 마트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는 하나로 마트도 위치하고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에도 여기 없는 데에 반해서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쪽 근처로 1군, 2군 상당히 많은 은행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들의 개수만 봐도 이 지역이 얼마나 활발하고 인구가 많은지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이쪽 지역으로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은행이 많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경매 물건을 기준으로 관공서도 상당히 이용이 용이한데요. 바로 앞쪽으로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더 옆쪽으로도 주민센터가 있고 이쪽으로는 우체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도보권으로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입지 총평을 하자면은 지금 현재 0만 없을 뿐이지 입지와 인프라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세 파악을 해볼 시간인데요. 이렇게 세 개가 같은 평수고 다른 타입으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경매 물건은 이쪽 타입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안타깝게도 거래가 끊겨 있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까지 됐다가 그 이후로는 전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작년에 11월 당시에는 4억 초반 정도로 시세가 확인이 되었고 저층은 3억 중반 정도로 확인이 되네요. 그럼 이걸로는 확인이 잘 안 되니까 다른 타입의 물건들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거래가 끊겨 있고 작년 8월 달에 1층이 3.53억에 거래가 되어 있었고요. 이 옆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나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1월 달에 4.2억, 작년에 4.1억, 4.2억. 그래서 이 물건은
4억 초반 정도로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매 물건은 공간 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보다는 아무래도 수요층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호가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 경매 물건 단지는 지금 10층부터 3억 8천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13층이 4억 1천으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다른 물건들의 타입을 보시면은 다른 물건들은 지금 3층이 4억, 그리고 1층, 7층이 4억, 그 다음 4억 2천부터 확인이 됩니다. 뭐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최저가 대비를 했을 때는 경매 나온 물건이 최저가가 3억 8천짜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최저가 물건 같은 경우에는 24년 7월 달에 입주가 가능한 물건으로 보이고요. 3억 8천이 최저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보다 시세를 약간 더 적게 잡고 입찰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수리는 안 돼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매 물건 또한 지금 수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현관문 상태 보셨죠? 관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입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의 시세를 보수적으로 3억 6천에서 3억 7천 정도를 시세로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수적으로 3억 6천을 만약에 잡는다고 해도 이 물건의 최저가는 2억 8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입찰이 가능한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안전해야지 입찰을 하시겠죠. 권리 분석을 해볼 텐데요. 여기 아까부터 조금 거슬리게 빨간색 글씨로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대지권이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위험한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의 토지 면적이 0평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의 토지 부분에 대한 등기가 따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 보시면 대진권은 등기가 안 되어 있으나 매각 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실조회 회신 참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회신한 부분을 보시면은 지적 정리가 다 끝났고 해당 주택 소유자가 대지권 이전 등기를 이전을 안 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건물 소유자가 주택에 대한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소유자분께서 대지권을 이전을 안 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은 시스템상 분양계약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실물 계약서를 잊어버렸다라고 나와 있네요. 하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주택에 대한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사실조회 확인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 물건은 대지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권리분석의 기초인 등기부등본을 한번 볼 텐데요. 등기부등본에 갑구를 보시면은 가압류, 강제, 압류 이렇게 세 가지 권리가 확인이 되고요.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만 확인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소 기준 권리 후보군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담보 가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빨리 접수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가장 빨리 접수된 게 근저당권 1990년 10월 12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이것만 봤을 때 소유자분이 처음에 분양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거주하시고 있구나라고 이것만 보고도 판단이 되네요.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근저당권을 포함해서 모든 권리가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즉 등기부등본상 낙찰자한테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지상권, 비고란에서 요건 아까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임차인도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처음에 분양받으셨던 수분양자분께서 계속해서 이 집에 거주하시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권리분석상 이상이 없는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 대지권이 있는 것도 알겠고 안전한 것도 알고 최저가 대비 시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알겠는데 얼마를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 4번째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단 하나도 안 돼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 비용을 상당히 높게 잡고 입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거래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세를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시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6천을 보수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3억 6천 기준으로 했을 때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3억 2천 내외입니다. 이 물건은 조금 보수적으로 입찰하는 게 좋겠다라고 강하게 생각되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납관리비가 0원일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지금 미납관리비가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만큼 차액을 입찰가에 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0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추천 입찰가를 3억 2천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적으시면은 아무리 수리가 안 돼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말씀드려 보았고요. 이 물건 관심이 있으시다면 24년도 4월 18일 날 목요일 안산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입찰을 참여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